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잘하는 아빠 부자라빠입니다. 부동산 종합대책 공부하기 12번째 시간입니다. 원래 부동산 정책 공부하기는 11번째 시간으로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앞서서 공부를 했듯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5년 동안 수많은 정책과 규제를 쏟아냈고 이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고 했었습니다. 규제, 또 규제 등으로 인해 머리가 지끈거리고 해서 중요한 것들만 짚어보았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2월 21일에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발표된 정책은 여태껏 나왔던 것들과는 달리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나온 정책이므로 규제가 아닌 완화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로 인해 트렌드의 변화가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번 해당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그동안 마구마구 풀었던 자금들로 인해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현상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부는 경제 전반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정리해서 2023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그냥 방향성을 요약해서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총 64페이지에 달하고 있습니다. 발표 내용은 거시경제 안정관리, 민생경제 회복 지원, 민간 중심 활력 제고, 미래 대비 체질 개선 등 총 4개의 대과제로 구분하고 그 밑에 세부 과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보고자 하고 있는 부분은 거시경제 안정관리에서 네 번째 소과제인 부동산 시작 연착륙입니다. 해당 내용은 약 4.5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핵심은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여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 해당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주택자와 관련된 규제를 풀겠다는 것입니다.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주택자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보았고 그해 8월 2일에 나온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두 채 이상인 다주택자에 대해 규제를 가하기 시작해서 EU 대책에서도 규제를 계속 강화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번 발표에서 일부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먼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로서 현행 3주택 8%와 4주택 이상 및 법인은 12%의 취득세를 부과했던 것을 3주택은 4%, 4주택 이상 및 법인은 6%로 개선하겠다는 것이고 또한 2023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는 2024년 5월까지 연장하고 23년 7월에는 세제 개편을 통해 근본적인 개편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기 차익을 내는 것에 주로 사용한 분양 및 주택 입주권에 대한 양도세율도 보시는 표와 같이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시켜 1년 미만은 45%, 1년 이상은 폐지를 했습니다. 조만간 이제 부동산 단타가 횡행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 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LTV 상한은 30%로 변경하여 대출 규제를 완화시켰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그동안 다주택자에게 가한 규제를 전부가 아닌 일부를 완화한 것입니다. 취득세 규제도 다주택자에 대한 제한은 여전히 있는 것이고 양도세 중과 부분도 유예를 1년 연장한 거에 불과하며 내년 하반기에 세제 개편안에서 보자고 했고 대출 규제도 완전한 폐지가 아닌 LTV 30%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제목은 다주택자 규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그럴싸하게 붙였지만 기존에 가했던 규제의 일부를 완화한 모습이므로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완화 정책이 이번 한 번이 아니고 이제 계속 나오면서 계속 완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두 번째 방안은 실수요자에 대한 내용인데, 저는 부동산 정책에서 정부가 자꾸 거론하는 실수요자가 누구인지 사실상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물론 개념상으로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대상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과연 그렇게 분류해서 정책을 펴면 그대로 효과가 발생하는지는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여한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서민 주거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으로 발표는 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규제 지역을 연초에 추가 해제하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 제한 규제를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5년 이전 합리적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생활 안정 및 임차금 반환 목적으로 진행하는 보유주택 주담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 구입 시와 동일한 LTV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그 세부 내용은 9억 초과 주택 임차 보증금 반환 주담대 전환 의무 현 3개월의 폐지, 생활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인 현 2억 원의 폐지, 15억 원 초과 아파트 임차 보증금 반환 주담대 한도인 현 2억 원의 폐지 등입니다. 더불어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의 경우 시장 및 가계부채 여건을 보아가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공시가격과 관련한 국민 부담을 추가 완화하고 산출 과정의 근본적인 투명성 제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세부 내용으로 주택 공시가격 하락 효과를 반영하여 23년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현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 2024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여 2023년 하반기 중 마련, 연구 용역 외부 검증 강화, 기초자료 보강 등 공시가격 투명성 및 정확성 제고 조치 병행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1년 한시 특례 보금자리론을 확정 후 2024년 1분기 중 시행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지원 대상은 주택가격 6억 원 이하를 9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는 3.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며 소득 제한도 기존 7천만 원 이하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규제 지역에 대한 추가 해제를 거론하는데, 사실 서울의 강남 상구가 규제 지역에서 해제될 때 정도 되면 부동산 시장이 바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발표 시점인 22년 12월 21일 기준으로 서울 전 지역과 과천, 성남, 하남, 강명은 아직까지 규제 지역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3년 1월 3일 정부 발표로 서울의 14개구의 과천, 하남, 광명이 해제되었습니다. 강남 상구와 용산을 제외한 모든 규제 지역이 풀린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수년간에 걸쳐서 천천히 행했던 규제를 거의 한 방에 풀어버렸습니다. 다소 의외이기는 합니다. 분석은 과거의 것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인데 조금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이제 관건은 금리와 경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담대 금리가 8%까지 육박한 작금의 상황과 경기 부진이라는 상황에서 과연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날지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세 번째 방안은 정비사업 관련해서 규제를 개선하여 사업성을 올려줌으로써 공급이 위축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잘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아무래도 내년에 총선이 있고 총선에서 들고 나오는 공약이라는 것이 결국 개발에 관련된 것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특히나 1기 신도시 재정비를 포함한 수도권의 재개발과 1990년대 초반에 지어진 전국 아파트의 재개발이 주요 핵심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과도하게 위축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시행인데,
구조 안전성 비중은 50에서 30%로 하향, 주거 환경은 15에서 30%로, 설비 노후도는 25%에서 30%로 비중 상향하며 무조건부 재건축 허용 판정 점수 기준은 30점에서 45점 이하로 완화하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 의무 시행은 폐지하고 지자체 요청 시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 발표된 270만호의 공급 계획은 정상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공급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하였고, 그 세부 내용으로 3기 신도시의 경우는 2023년 상반기 중 전체 토지 보상 완료 및 부지 조성 착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공공택지 내 민간주택의 사전 청약 의무를 완화하고 필요시 공공부문 주택 분양 일정을 추가 조정하여 분양 물량을 분산 유도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성 제고 및 원활한 자금 유통을 지원하여 부동산 PF 시장의 부실 방지 및 연착륙을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HUG 부동산 PF 보증의 5조 원 추가 확대 및 미분양 PF 보증 5조 원을 신설하여 조기 시행하고, 향후 수요에 따라 보증 여력 추가 확정을 검토하고 차원 발행의 어려움 지속 시 PF, AB, CP 단기를 장기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자 보증을 신설함으로써 토지 전체 매입이 완료되고 분양 개시 이전 사업자만 가능했던 것을 토지 일부만 매입한 경우와 분양 완료 사업장에도 지원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및 그간 지속 제기되어 온 임대주택 품질 개선 수요 대응을 위해 표준 건축비를 9.8% 인상하여 현실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정비사업 규제 완화로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만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다 보니 정비사업의 규제를 완화하여 공급량을 늘리는 것이 최선이 아닌 것을 인지한 듯합니다. 섣불리 공급만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가격 하락을 더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 상황에서 업체들의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으니 거기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정비 사업에 사람들이 광분하는 것도 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지금 상황에서 과연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사람들이 얼마나 뛰어들지는 의문입니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네 번째 방안은 임대차 시장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자가 보율이 62% 수준이므로 임대차 시장의 안정은 정부 차원에서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정책에는 항상 임대차 관련 정책은 빠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임대차 관련 정책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대차 주택의 19%를 차지하는 민간 등록 임대입니다. 지난번에 공부해서 아시겠지만 임대사업자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취급하면서 민간 임대 등록 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2020년도에 대폭적으로 축소했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은 앞으로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 국민주택 규모 장기 임대 아파트는 임대 등록을 안 해주겠다는 것이었는데, 이를 복원하여 등록을 시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으니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장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임대 사업자를 육성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말입니다. 지방세 측면에서 신규 아파트를 매입 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주택 규모에 따라 60평방미터 이하는 85%에서 100%, 60에서 85평방미터는 50%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국세 측면에서는 기폐지 세제 혜택 중 일부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복원하고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그
그 세부 내용으로 임대 사업자 대상 세제 인센티브를 복원하여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하고 의무 임대 기간을 현재 장기 임대 수준이 10년에서 이를 15년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에게 주택가의 요건을 추가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등록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 지역 내 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하여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규 매입 임대 사업자는 사업자 난립에 따른 투기 수요 확산 방지를 위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2호 이상 등록 신청 시 등록을 허용하겠다고 하니 신규로 임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아파트 두 채는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2017년 12월 13일 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해 각종 세제 혜택을 주면서 권장했던 민간 등록 임대였지만 집값이 폭등하자 2020년 7월 10일 대책에서 등록 임대 사업 보완이라는 미명으로 각종 혜택을 축소 내지는 폐지했는데 이제는 이를 다시 복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조변석계하는 정부의 정책에 임대 등록 사업자들이 많이 힘들었는데 이를 다시 복원한다고 하니 해당 사업자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버티고 견디면 된다는 경험치를 부과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임대차 주택의 60%를 차지하는 민간 사적 임대입니다. 이는 임대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자신이 보유하는 주택을 전세 및 월세 등으로 임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이 폭등 또는 폭락을 하면 시장이 많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시장 질서 안정을 위해 전세 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특별 단속 및 상시 공조 체계 구축으로 시장 안정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즉 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선순위 보장금 등 임대차 정보 및 체납 정보 확인권을 신설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계약 후에는 계약 체결 후부터 입주 전까지 임대인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을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3년 1월까지 진행하는 범정부 전세 사기 특별 단속 결과를 23년 2월 중 발표하고 이후에도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상시 공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또한 주택과 상가 관련 임대차의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개정 여부와 방향에 대한 국토부, 법무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 및 사회적 합의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임대차 주택의 21%를 차지하는 공공임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단 공공임대 50만호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되 필요시 탄력적인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집값이 하락하는 지금 상황에서 공공임대의 공급 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지 필요시에 탄력적으로 하겠다고 유두리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질적 개선에 대해서 슬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감재 향상 등 주택 품질 개선과 일자리 및 복지 서비스 결합 확대 등을 통한 공공임대 주거 질 개선 작업을 병행하겠다고 합니다. 즉 취약계층이 밀집 거주하는 영구 임대단지에 주거복지사 배치를 통해 맞춤형 상담 지원 등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 역세권 등 수요가 높은 우수 입지에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정부의 지원 단가를 상향하여 반영한다고 하였습니다. 구색 맞추기식 립서비스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집값 떨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지니 전에는 투기 세력으로 치부하던 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복원하고 또한 전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과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고 하는 것인데 결국은 공급을 조절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부동산 불황기에는 매수자와 임차인이 갑이 되는 상황이므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자, 이상과 같이 2023년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 중에서 부동산 관련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정책의 부동산 측면으로 의미를 두자면 부동산 순환 사이클상 호황기를 끝내고 쇠퇴기에 접어드는 모습을 보이는 시장에서 정부는 이제부터 규제가 아닌 완화의 시그널을 강하게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그동안 부동산 정책을 공부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그동안에 나왔던 규제들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라 말씀드렸었습니다. 이제 그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한 번의 완화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바닥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완화 정책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꺾여져 간다는 의미입니다. 상승기에 여러 번의 규제 정책이 나와도 기세가 꺾이지 않듯이 하락기에서는 여러 번의 완화 정책이 나와도 추락세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하락 초기이고 바닥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다시 부동산 시장이 상승기로 접어들어서 다시 최고점을 찍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기회를 잡아야 할 듯합니다. 특히나 정권이 교체되어서 사용하는 정책이 과거와 다른 것이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고 합니다. 2021년과 2022년에 걸쳐서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기에 최근에 집값 하락도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닥도 과거의 패턴과는 달리 조금 빨리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경제와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게 된 원인이 금리 상승에 주로 영향을 받았기에 금리의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시기가 오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이 자산을 증대시킬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기는 위험과 더불어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이번 위기에 기회를 잘 잡아서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돈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12편에 달하는 부동산 정책 공부하기를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또 좋은 내용으로 업로딩을 할 계획이니 저의 부자라빠 TV를 계속 관심 가지고 구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신청을 하실 경우 새롭게 동영상이 업로딩 될 때 알려드리니 그때 바로 시청하시면 됩니다. 꼭 구독 신청하셔서 저에게도 힘을 주고 댓글로 긴밀한 소통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